안녕하세요. 많은 사장님들의 연말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 바로 이 재고와 세금 문제인데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연말만 되면 진짜 머리 아프시죠? 아니, 물건 사느라 돈은 다 썼는데 왜 세금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 통장은 텅 비었는데 세금 고지서는 무슨 폭탄처럼 날아오고 이 미스테리한 상황. 범인은 말이죠. 바로 여러분 창고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답답한 문제, 오늘 저와 함께 딱 5단계로 완벽하게 해결해 봅시다. 먼저 문제의 정체가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엔 회계의 비밀을 파헤쳐서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현명한 해결책까지 이 혼란을 명쾌함으로 확 바꿔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연말만 되면 왜 이렇게 막막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바로 그 세금 폭탄의 정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귀에 익은 말이죠. 분명히 지출은 많았고, 그래서 수중에 현금은 없는데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났다고 하니 이거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근데요, 이건 절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흔한 상황이고 그 이유만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현금의 논리랑 사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의 논리는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가계부 쓸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 바로 지출이잖아요. 간단하죠. 하지만 사업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회계의 세계에서는요, 물건을 사온 시점이 아니라 그 물건이 팔렸을 때, 바로 그 시점에, 그것도 팔린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회계에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뭐냐면 매출이라는 수익이 생겼으면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서로 짝꿍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썼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그 해의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원칙이 도대체 어떻게 재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이걸 들으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연말을 앞두고 12월에 스마트폰 케이스 100개를 100만 원에 사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 통장에서는 분명히 100만 원이 나갔죠. 그런데 연말 결산을 딱 해보니까 사온 100개 중에 절반인 50개만 팔린 거예요. 나머지 50개는 창고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자, 그럼 내가 쓴 100만 원은 회계장부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돈이 딱 둘로 쪼개져요. 실제로 팔린 50개에 대한 원가, 그러니까 50만 원만 올해의 비용, 즉 매출 원가로 잡히는 거고요. 그럼 남은 50만 원은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재고자산이라는 이름표를 딱 달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자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이에요. 팔리지 않은 재고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회계장부상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실제 내 주머니 사정과 달리 회사의 이익은 더 커 보이게 되고 당연히 내야 할 세금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이 관계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연말에 창고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건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크다는 뜻이죠. 비용이 적으니까 장부상 이익은 커지고 당연히 세금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재고가 적으면 더 많은 비용이 인정되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재고 숫자를 그냥 좀 줄여서 신고하면 되겠네.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재고가 좀 적다고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과연 괜찮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명백한 분식회계, 즉 회계 부정행위예요. 당장 올해 세금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팔 물건의 원가가 장부상의 영원이 되어버려서 내년에는 훨씬 더 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문제를 그냥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치우는 꼴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위험한 꼼수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합법적이고 현명한 재고 관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상황을 제대로 통제할 차례입니다. 위험하게 숫자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창고에 있는 재고가 장부에 기록된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그 진정한 가치를 따져보는 거죠. 바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단종된 아이폰 10 케이스가 창고에 수백 개 쌓여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상 팔 수가 없으니까 그 가치는 0에 가깝겠죠. 바로 이렇게 상품 가치가 장부 가격보다 뚝 떨어진 부분을 합법적인 비용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확한 실물 재고 조사를 통해서 유행이 지났거나 손상된 악성 재고들을 싹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재고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빙, 예를 들면 할인 판매 내역 같은 걸 마련한 뒤에 반드시 회계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한 절차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장부에서 털어내면 절대 안 돼요. 자, 오늘 내용의 핵심 3가지.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판매된 것의 원가만 비용이라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둘째, 남은 재고는 비용이 아니라 이익을 높이는 자산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악성 재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꼭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이 설명이 끝나고 창고를 한번 쓱 둘러보세요. 그곳에 쌓여있는 재고는 과연 미래의 수익을 가져다 줄 희망일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세금을 늘리고 있는 숨은 빚일까요?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현명한 세금 관리는 시작됩니다.